안녕하세요. 저는 유인동이라고 합니다. 함수와 JS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자바스크립트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성공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성공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해 존재하는데요. 성공적인 프로그래밍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사용성, 성능, 확장성, 기획 변경에 대한 대응력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루는 것이 결국 성공적인 프로그래밍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 성공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부수 효과를 미화하고 조합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입니다. 부수 효과를 미화한다는 것은 순수함수를 만드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순수함수는 말 그대로 부수 효과가 없는 함수를 말하고요. 수학적 함수를 말합니다. 순수함수란 들어온 인자가 같으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함수가 받은 인자 외에 다른 어떤 외부의 상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리턴 값 외에는 외부와 소통하는 것이 없는 함수를 말합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조합성을 강조하는데요. 이러한 순수 함수들의 조합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나갑니다. 조합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모듈화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고 순수 함수로 모듈화 수준을 높이게 되면 오류는 적고 안정성은 높으면서도 모듈화 수준이 높은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듈화 수준이 높다는 건 사실 성공적인 프로그래밍을 해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을 생산성 높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모듈화 수준이 높은가이기 때문입니다. 모듈화 수준이 높으면 재사용성이 높고 팀워크도 좋고 그 다음에 기획 변경에 대한 대응력도 좋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순수 함수가 무엇인지 코드를 통해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통해 순수 함수와 1급 함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add 함수는 순수 함수입니다. add 함수를 사용해 보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add 함수는 순수 함수인데요. add 함수가 순수 함수인 이유는 일단 항상 동일한 인자를 주면 동일한 결과를 리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수 효과가 없기 때문인데요. 함수가 리턴 값으로 결과를 만드는 것 외에 외부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순수 함수는 이런 부수 효과가 없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동일한 인자를 주면 동일한 결과를 만드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인자를 주었을 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요? 그런 함수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라는 변수에 10을 담았고요. 두 번째 버전의 add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a와 b와 c를 모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함수 안에서 참조하고 있는 이 c, 그러니까 이 변수가 앞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상황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함수는 순수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c라는 값이 상수로서 존재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두 번째 add 함수도 순수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add2를 이렇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를 만들죠. 그리고 똑같이 한 번 더 실행을 해봐도 동일한 결과를 잘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이에서 C의 상태를 이렇게 변경한다면 결과는 이 위에 세 줄의 결과와 아래 세 줄의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인자는 동일한 인자를 넣었지만 똑같은 add2라는 함수가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함수는 순수 함수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순수 함수가 아닌 조건은 부수효과를 일으키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수효과는 외부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들어온 인자의 상태를 직접 변경하는 함수 등을 말합니다. 일단 세 번째 버전인 add3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add3은 a와 b를 더하지만 c를 b로 덮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함수는 부수효과가 있는 함수이고 순수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턴 값으로 소통하는 것 외에 어떠한 외부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어떤 출력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부수효과이고 순수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이 add3을 실행해 보면 결과 자체는 항상 동일한 결과를 만들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C와 여기에서의 C는 다른 값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죠. 원래는 20이었던 C의 상태가 3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add3이라는 함수는 출력 외에, 그러니까 리턴 외에, 리턴 값, 결과 값 외에 다른 방식으로 외부의 상태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 이런 함수를 부수효과가 있는 함수라고 하고, 이 함수는 순수 함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순수 함수가 아닌 또 다른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객체의 밸류에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dd4라는 네 번째 버전의 add 함수를 만들 텐데요. obj를 받아서 두 번째 인자로 들어온 값을 value를 더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함수는 순수 함수가 아니고 리턴 값도 없고 이 함수를 실행하면 직접 인자로 들어온 값의 상태를 직접 변경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obj1의 value 값은 원래는 10인데요. add4를 한번 실행을 하고 나면은 obj의 value의 값이 변경되게 됩니다. 원래는 10이었는데 30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이렇게 코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함수는 순수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함수는 넘어온 그 인자의 상태를 직접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를 다룰 때 그냥 숫자, 그냥 문자 이런 값보다는 객체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순수 함수는
객체의 상태를 변경할 수 없는가? 그리고 순수함수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객체를 다룰 수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의 값들을 변형해 나가는데 그 방법을 조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객체의 값을 변형해 나갑니다. 원래 있던 값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값을 만들면서 복사해서 값이 원하는 부분의 값이 변형된 새로운 값을 리턴하는 식으로 함수를 만드는데요. 이 지금 add, 네 번째 add 버전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외부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함수의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순수 함수인데요. 5번째 add 버전입니다. 여기서도 obj1을 정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이 obj를 받고 b를 받는데요. 이번에는 obj의 상태를 직접 변경하지 않고 리턴 값으로 소통을 하는데 value가 더해진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이 add5를 보면 obj1을 받아서 obj에 있는 value를 참조만 할 뿐 값을 직접 변경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obj와 동일하게 생긴 이 새로운 객체를 리턴하면서 value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해진 값으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d5라는 함수는 인자로 받은 값의 상태를 직접 변경하고 있지도 않고 그 외에 외부 상태도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dd5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obj1을 넣고 20을 넣게 되면은 똑같이 콘솔.log으로 위와 아래에서 출력을 해보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10인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add5를 통해서 리턴 받은 새로운 obj2라는 이 객체가 20이 더해진 값을 가진 객체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값을 변형해 나가거나 값을 다룰 때 원래 초기화되어 있는 값을 건들지 않고 모든 값들을 모든 값들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외부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또 인자로 받은 값을 직접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값을 다뤄 나가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순수함수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순수함수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동일한 인자를 넣으면 동일한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라는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순수함수의 특징은 순수함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순수함수는 평가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중시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이 add2라는 함수는 또 다른 외부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인자를 준다고 항상 동일한 결과를 리턴하지 않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add2는 어느 타이밍에 10과 2라는 인자를 add2에 적용시켰느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렇게 22를 리턴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32를 리턴할 때도 있는 이런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순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가 변경되기 전에 평가했느냐, C가 변경되고 나서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수함수가 아닌 함수는 평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평가 시점에 따라서 로직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수함수는 언제 실행해도 항상 동일한 결과를 리턴하기 때문에 순수함수가 아닌 함수보다 훨씬 조합성을 강조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add라는 함수는 언제 평가돼도 상관없기 때문에 평가 시점을 개발자가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add라는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서로 다른 스레드나 서로 다른 어떤 공간에서 함수를 평가시켜도 항상 동일한 결과를 리턴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다루기 쉬운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순수 함수를 통해서 조합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래밍인데 또 순수 함수를 통해서 조합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평가 시점을 다루는 걸 통해서 다양한 로직들을 만들고 또 다양한 이점들을 만들고자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런 설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1급 함수라는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가 1급 함수인데요. 1급 함수란 어떤 이야기냐면 함수를 값으로 다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수를 값으로 다룰 수 있다는 얘기는 함수를 변수에 담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변수에 담은 함수가 값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인자로 넘겨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함수에게 인자로 넘겨져서 그 인자로 넘겨진 함수를 다른 함수가 실행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1급 함수의 조건입니다. 1급 함수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함수를 언어에서 값으로 다룰 수 있다. 런타임에서 언제나 정의할 수 있고 언제나 들고 다닐 수 있고 인자로 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들고 다니다가 원할 때 평가할 수 있는 함수. 그것이 이제 1급 함수입니다.